사실은 저는 아직도 이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를 이제 막 시작하고 현재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중인데, 영어로는 victim nationalism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victim 훗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 neighborhood 이런 식으로 후드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실은 본인이 실제로 희생자였는가 아닌가와 상관없이 희생자인 양 하는 것, 혹은 희생자적인 그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희생자라고 간주함으로써 자기가 가지는 민족주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우리 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해자가 어떤 자신의 그 자기 중심적인 민족주의를 강화한다는 건 좀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컨대 우리는 5천 년 동안 한 번도 이웃을 침략해 본 적이 없고 늘 침략만 당해오고 평화를 사랑하던 민족이었고 우린 늘 희생자였다. 근데 이런 희생자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민족주의를 얘기한다 치면 그게 무슨 문제랴. 그죠? 그런 밑바닥에 숨어있는 집단 심리라는 건, 희생자의식 내셔널리즘에 있는 집단 심리는 바로 자신을 역사 속의 희생자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자기가 가지는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를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얘기를 구체화 시키기 전에 몇 가지 우리 기본적인 전제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내가 왜 이 빅티무 내셔널리즘이라는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기 민족을, 자기 사회를, 자기 국가를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민족주의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작동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이 미치게 된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문제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제기 같은 것. 첫째는 사실은 여러분도 혹시 아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폴란드 출신의 그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사실 유대계 마르크시스트였고 아주 폴란드의 베테랑 마르크시스트였는데, 1968년도에 폴란드 당에서 반유대주의 캠페인을 벌리면서 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당에서 쫓겨나서 이스라엘로 망명을 가겠는데, 유대계니까.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 양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어를 배우려고 히브리어 텍스트를 읽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 텍스트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배우다 보면 완전히 이스라엘 내셔널리스트가 된다라는, 이 히브리어 아주 정교하게 그 텍스트가 짜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1년 만에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남기고 영국으로 떠나버리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지만 미국의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대계 지식인 공적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넬 대학에 있는 제 친구인 사카이 나오키가 이 지그문트 바우만을 여러 번 부르고 싶었는데, 지그문트 바우만이 나는 미국은 가기 싫다. 그래갖고 그런 뒷얘기도 있었는데, 이 양반이 한 이스라엘의 내셔널리즘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한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습적 희생자 의식입니다. 영어로는 hereditary victim이라고 하는데, 예컨대 이런 거죠. 여러분들 되게 2차 대전 이후에, 한국이 해방된 후에 태어났죠? 그죠? 근데 일본하고의 관계 속에 자기를 위치시키다 보면 자기는 항상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일본 식민주의의 피해자야, 우리는 일본 식민주의의 희생자야 라고 사실은 알게 모르게 밑바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근데 여러분 저기 45년 이후에 아마 60년, 70년, 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일 텐데,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본 식민주의의 희생자가 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일본 식민주의 혹은 일본 식민지 지배의 희생자라고 생각을 할까? 그래서 축구를 하면 지금도 꼭 한일전은 꼭 이겨야 되고, 그죠? 예? 그래서 뭐 결사적으로 저 일본 놈들 나쁜 놈들, 일본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 되고 일본에는 꼭 이겨야 되고, 뭐 김연아가 아사다 마오한테 꼭 이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들이 바로 세습적 희생자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전혀 희생자가 아닌데 이 전후 세대들은 전혀 식민주의에 실제로 자기가 경험해볼 기회도 없고 경험해볼 공간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희생자라는 그런 포지션이 세습된 거죠. 근데 이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의 경우를 가장 잘 나타납니다. 예컨대 1992년도에 이스라엘 사범대학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80%의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그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와 동일시합니다. 근데 1992년도에 대학 다니는 애들 같으면 60년대 말에 태어난 애들인데 그 친구들이 홀로코스트를 겪었을 리도 없고, 그죠? 전부 뭐 영화나 역사 교육이나 뭐 TV 드라마나 소설 등을 통해서 혹은 자기 할아버지의 그러한 기억을 통해서만 전승된 것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로 자신을 동일시하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뭐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와 같은 세습적 희생자 의식이 현실 정치 속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죠. 자, 여러분들 인티파다 때 이스라엘의 젊은 그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고무총탄을 쏘고 총을 쏘고 하는 것들은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익혀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한 민족이라면 다른 민족의 고통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심퍼시를 가질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젊은 군인들이야말로 팔레스타인의 청소년들에게 더 심퍼시를 갖고 이들이 왜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돌팔매를 던지는가를 이해할 것 같은데 오히려 또 무자비하게 총을 쏘고 진압하는, 그것은 바로 이 밑바닥에 세습적 희생자 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 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나치와 히틀러 일당에게 도살을 당했어요. 글자 그대로 도살당한 거죠. 몰살당한 거죠. 그런데 그는 왜 우리가 600만이라는 우리 동족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음을 당했나? 그건 우리가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야.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강한 국가를 가져야지. 근데 우리 국가가 강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구와 많은 자원과 많은 영토를 가진 아랍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가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옆에 팔레스타인 애들 그래도 우린 600만이나 죽었는데 걔들 인티파다 때 몇백 명, 몇천 명 죽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건 바로 사실은 사실 이스라엘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대재앙을 통해서 600만이라는 희생자를 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그러한 비극적인 재앙이죠. 그러나 또 동시에 그와 같은 끔찍한 비극적인 재앙을 당한 민족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논리로 작동하는 것은 바로 그 밑바닥에 희생자 의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주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그 인티파다 때 이스라엘 국방성에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의 게토 봉기 기념관 방문을 금지시켰습니다. 게토 봉기라는 것은 1943년도에 바르샤바 게토에서 그러니까 바르샤바의 게토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아우슈비츠로 전부 이송하려고 하니까 바르샤바의 게토에 있던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전사들이 이제 독일군에 저항해서 봉기를 일으킨 건데 그 바르샤바의 게토 봉기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말하자면 상무 정신을 가르치고 왜 우리를 억압하는 외적에 저항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가르치는 기념관인데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그 기념관 방문을 금지시켰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보니까 거기를 방문한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가지는 느낌이 뭐냐면, 아, 저기서 그 나치 독일군이 마치 오늘날의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느껴지고, 그 나치 독일에 저항해서 싸웠던 그러한 게토의 파이터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청소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같은 구도가 서로 그 주인과 객체가 맞으면 나치 독일로부터 가해 주체가 이스라엘 군인으로 바뀌고, 피해자가 예전에 바르샤바 게토에 살던 그 유대인으로부터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바뀌는 그러한 구도만 바뀐 채 그런 억압 구조가 계속되고 있고, 어느덧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기 자신이 가해자가 돼 있다는 걸 느끼게끔 만드는 그러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인티파다 당시 이스라엘 국방성에서 이스라엘 젊은 군인들에게 그 게토 봉기 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을 아예 금지시키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역설이 벌어지게 됩니다.